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 인사드립니다. 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0년 5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더군요. 오르막을 올라가며 내리막을 계획하라. 굉장히 멋진 말 아니에요? 오를 때 힘들지만 내리막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갖추라. 계획부터 가지고 가면 이 뇌가 그때는 계속 계산을 할 거예요. 아, 신난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행운의 화요일 즐겨볼까요? 왼쪽 뇌의 요술방망이를 써먹어 보자. 사람들 대부분은 편안한 삶을 바라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신이 번쩍 들 정도의 치명적인 파산이나 교통사고, 화재, 본의 아닌 이혼 같은 외적인 위기를 기대한다. 오, 놀라운데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반응하는 삶을 살게 할 뿐 삶을 창조하진 않는다. 올리버 웬델 홈스는 사람들은 음악을 몸에 지닌 채 무덤으로 간다 라고 말한다. 우리가 왼쪽 뇌를 쓰다가 삶을 마감하는 걸 아주 쉽고 간단하게 표현한 건데요. 대부분의 특히 남자들은 인생을 소리 없이 절망하며 보낸다는 소로의 말에는 왼쪽 뇌로 직선적이고 단편적인 생각만 하면서 사는 생활이 담겨 있어요. 왼쪽 뇌가 어쩌다 이렇게 부정적이고 불공평한 취급을 받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오른쪽 뇌가 함께 작용하면 왼쪽 뇌는 절대로 직선적이거나 단편적이지 않다. 뇌 전체로 생각하는 법을 터득하면 왼쪽 뇌는 여러 지적인 능력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뇌 전체로 생각하는 법을 터득하는 효과적인 방법 3가지는 목표를 정하고 즐겁게 일하고 스트레스가 확 풀리도록 신나게 노는 거예요. 되게 신나죠? 목표를 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즐겁게 일해요. 그 다음에 신나게 놀아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건데. 외부에서 위기가 닥치기를 기다리지 말고 목표를 정해 실천하면서 혼자서 마음속으로 도전할 일을 만들어내라. 그런 일은 당신을 되고 싶은 나로 다가가게 해준다.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하는 신을 닮은 행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생체, 신경학적인 기초가 바로 오른쪽 뇌라는 믿음은 뇌를 연구하는 짜릿한 즐거움을 안겨준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연구를 하면 할수록 두터워진다. 이 말은 우리에게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해낼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힘을 이용하면 우리가 원하는 삶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단순히 용기를 북돋우기 위한 과장이나 선전은 아니라는 뜻이다. 힘을 모으는 능력은 선견지명이 있는 왼쪽 뇌에 있다. 하지만 왼쪽 뇌는 여간에서는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이것은 두드리기만 하면 금화가 쏟아져 나오는 요술 방망이를 지닌 도깨비에 비유할 수 있는데 그는 마음만 먹으면 나라의 빚도 갚을 수 있고 가난도 몰아낼 수 있다. 그런데도 워낙 게으르고 어리석어서 하루에 동전 한 입 이상은 만들지 않았다. 한 입이면 하루를 지내는데 충분했기 때문이다. 그가 게으른 게 아니었다면 방망이가 바닥날까봐 두려웠을 것이다. 그랬다면 그 두려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요술 방망이는 바닥나는 법이 없다. 사람들은 오른쪽 뇌를 놀라운 감각을 발휘하는 곳으로 여긴다. 그들은 영감을 주는 생각이 하늘로부터 온다고 여긴다. 어젯밤에 나는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어. 요술방망이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배우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의욕을 북돋을 수 있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당신이 지닌 창의성과 힘을 훨씬 더 잘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저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요술방망이를 다룰 수 있는 힘을 배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배우겠습니다. 내부에 있는 우주를 끄집어내자. 뉴욕에 사는 테리 힐이라는 작가와 나는 미시간주 버밍엄에서 6학년 때 한반이 된 이후로 줄곧 친구로 지내고 있다. 테리 힐은 창의성에 대해 강의도 하고 세미나도 여는데 수년간 광고와 인간관계 교육 분야에서 일하면서 남들이 욕심내는 상도 여러 번 받았는데 그는 마침내 학문적이면서 철학적인 창의성 강의를 완성해냈다. 하지만 그의 강의는 창의력을 창조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는 말로 끝난다. 당신 안에 있는 스타들을 바깥으로 끄집어내기만 하면 돼요. 그의 이 말은 시무어에게서 빌린 것이다.
시무어는 전업 작가로 되기로 결심한 형 버디에게 편지를 쓴다. 그는 형 버디에게 글쓰기는 직업의 차원을 넘어 형 자신의 종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임종의 순간에 그동안 해온 글쓰기에 대해 두 가지 심각한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게 될 거라고 한다. 네 재능을 모두 발휘했느냐? 마음이 낡아 해질 정도로 부지런히 글을 썼는가? 라고. 창의성 강의를 들으러 온 청중들에게 테리 힐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스타를 꼭 끄집어내라고 충고한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 안에 가두고 있는 우주가 마음껏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풀어주라는 소리이다. 빛을 더 많이 내게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그냥 빛을 내는 대로 내버려 두기만 하면 된다. 리처드 리와 수제너 클라크가 함께 지은 책 마음으로부터에도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넘치도록 열심히 할 일이 있어요. 노래를 부를 땐 돈도 필요 없는 것처럼 하세요. 사랑할 땐 절대 상처 입지 않을 것처럼 하세요. 춤을 출 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추세요. 그런 일은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당신이 그러기를 원하면 말이에요. 참 멋지죠? 힐의 청중은 대개 광고인이나 작가들이지만 그렇다고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당신은 당신 스스로 창조해야 할 당신 자신의 것이죠. 자신을 흐리멍텅하게 만들고 싶은가 아니면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고 싶은가? 당신의 계획이나 희망에 대해 썼으면 마음에 대해서도 써야 한다. 당신 안에 있는 스타를 끄집어내는 동작이 좀 거칠다 해도 괜찮다. 용감성은 없앨 수 없으니까 말이다. 모든 것을 게임화해라. 고등학교에 다닐 때 시험 공부하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 그렇게 지겨울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하루는 친구와 시험 볼 내용을 가지고 게임을 하기로 했다. 상대에게 질문을 해서 누가 많이 알아맞히나 시합하는 거였다. 30개의 질문을 시험 볼 범위에서 하는 게 규칙이었다. 우리는 둘 다 경쟁심이 강하고 게임을 좋아했기 때문에 최대한 문제를 어렵게 내기 위해 갖은 수를 썼다. 마젤란의 가운데 이름이 뭐야? 커스턴의 아이들 중 딸은 몇 명이야?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23번째 단어가 뭐야? 물론 베베 꼬여서 나올 상대의 질문에 대비해 마칠 준비도 단단히 했다. 진짜 시험을 보는 날 아침에 우리는 진짜 시험보다 2배는 어려운 우리만의 시험을 치렀다. 우리는 서로 물으면서 상대를 향해 야유를 보내기도 하고 깔깔거리며 웃기도 했다. 무척 재미있었다. 하지만 학교에서 진짜 시험을 볼 때는 이미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시험 도중에 몇 차례씩 진짜 시험이 왜 이렇게 시시하냐는 비웃음 섞인 눈짓을 서로 나누곤 했다. 베베 꼬인 문제를 푸는 게임에 이기기 위해 공부했더니 그것은 지겨운 공부가 아니고 즐거운 놀이였다. 내 생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은 없었다. 물론 더 열심히 공부한 이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듯 일이나 공부를 놀이처럼 하면 힘도 창의력도 더 많이 솟아난다. 테니스나 골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게임할 때의 태도와 연습할 때의 태도가 아주 딴판이다. 지켜보는 사람들은 알지만 그들은 이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다. 연습이 아닌 게임은 힘들기는커녕 할수록 재미있다. 그들은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이나 열정을 몇 배로 더 기울인다. 물론 실력을 다 발휘하도록 애쓴다. 게임이 잘 풀리면 누구나 좋아한다. 게임을 힘을 발휘하는데 얼마만큼 효과적인지 알고 싶으면 밤새워 포커하는 남자들을 한번 떠올려보라. 그들이 해가 다시 떠오를 때까지 밤을 꼬박 새워가며 계속할 수 있는 것은 포커가 게임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잠을 자러 집으로 돌아오면 당신은 불쑥 이렇게 묻고 싶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밤을 꼬박 새워? 커피나 콜라 마셨어? 그들은 맥주를 마셨다고 말한다. 맥주는 사람을 풀어지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맞는 말이다. 그러나 게임을 하고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 아마 당신은 담배도 피우고 튀김 감자도 먹었다는 말을 뒤이어 들을 것이다. 그 음식들 가운데 의욕을 돋운다고 알려진 음식은 하나도 없다. 포커판 남자들의 의욕을 돋운 것은 게임이었다. 나는 최근 피닉스에서 같은 사무실 동료들보다 사무실 임대 계약을 3배나 성사시킨 한 청년과 함께 작업한 적이 있는데 그는 쉽게 절망하고 거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누구와 합작하지 못해 안달하는 동료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저는 거절당해도 심각해하지 않거든요.
저는 영업을 좋아해요. 저랑 똑같네. 가능성이 희박할수록 성사시켰을 때의 기쁨은 더 크지요. 개인적인 감정이나 실망 같은 것은 전혀 상관없어요. 네, 맞아요. 저도 1도 없어요. 체스 게임이나 다를 게 없잖아요? 어휴, 놀랍습니다. 진짜 의욕이 샘솟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소중한 기적 방송국 청취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우주 채널을 들으셨기 때문에 우주로 쭉쭉 뻗어나갈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을? 계획을, 목표를, 그리고 신나게 노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생애 최고로 만들 그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자, 여러분과 함께 또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갔네요. 이야, 정말 행복합니다. 즐겁게 노는 재미, 이렇게 녹음 재밌게 책도 즐겁게 읽어드리고 여러분이 있으니까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이 시간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오늘도 정말 행복해하는 다이아 크리스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